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선정수입니다. 요즘 브라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곳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내용을 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보려면 중상층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와 기준을 보면은 그건 저소득층이고, 아니면 나는 못 사는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은 중상층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요, 요즘 같은 한국 사람들이 브라질을 보면은 못 사는 나라라고 인식하기 딱 좋습니다. 국민 소득도 낮고 현지 인프라도 많이 떨어지고 정치 또 개혁도 보면은 늦고 지금 현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못 산다라고 인정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곳에서도 오랫동안 여러 변동과 파동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한국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급 상승한 것이지 브라질이 그거와 비교해서 급 하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80년대만 해도 브라질과 한국은 비교가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브라질은 활주로를 달려 조금 있으면 이제 뜰 비행기로 표현됐고요. 한국은 아직 그냥 비행기를 조립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은 아주 멋지게 비행기를 날려 창공을 가르는 반면 브라질은 그때 뜨려고 했던 비행기가 다시 착륙하여 비상 착륙하여 다시 뜯어고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브릭스의 리더로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브릭스가 모든 경제 성장에 해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바탕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브라질 사람들의 삶을 쉽게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배경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숫자로만 보게 되면 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환율이 40% 올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 반으로 깎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2,000불 되던 월급이 지금은 이제 한 1,000불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이곳 화폐인 헤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분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10,000헤알 벌고 여자가 10,000헤알 번다라고 칩시다. 일반적인 중상층 되는 가정의 소득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20,000헤알 가지고 한 달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월세입니다. 내가 어느 아파트나 어느 집에 월세로 들어가서 살 경우 어느 지역이나 어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에서 3,000~4,000헤알이 금방 나갑니다. 물론 시내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시외곽으로 가게 되면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만 이 교통 이동이 불편하고 또 위험성도 있어서 대부분 시내 지역에 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의료보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40대 정도 되는 나이에 되는 사람은 한 1,500헤알에서 2,000헤알 정도 되는 개인 보험이 있습니다. 자녀도 그와 따라서 넣게 되는데요. 보통 한 4인 가정 하게 되면 이것저것 다 합치게 되면 한 4,000헤알 정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녀들 교육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공립학교에 들어가면 돈이 하나도 낼 필요가 없지만 교육 수준 또 앞에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의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투자한다면 그것도 뭐 한 아이당 3,000헤알, 4,000헤알 정도 되는 이 사립학교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자녀 같은 경우는 6,000헤알, 또 거기다가 또 의료보험에 3,000헤알, 또 거기다가 또 월세, 벌써 이제 13,000헤알 정도 되는 돈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통신비, 또 그 이외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을 다 합치게 되면 그냥 쉽게 1,000헤알이 넘어갑니다. 이 외에 또 자동차 가솔린을 넣고 또 각종 보험을 내고 또 이거 뭐 식비도 사야 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좋게 표현해서 한 달에 20,000헤알 정도 되는 돈, 그거에 요즘에 환율이 5헤알이 넘어가니까 보면은 한 5,000불 되는 돈 가지고도 그냥 살기가 굉장히 빠듯한 그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현재 최저임금은 얼마냐? 지금 최저임금은 1,100헤알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중상층 가정이 2만 헤아를 벌고 최저임금이 1,100헤아, 그러니까 1,000헤아로 보면은 한 20배 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최저임금을 버느냐?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벌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세금도 제하고 뭘 하는 게 있겠지만 보통에서 이렇게 한 달에 2만 헤알 정도 되는 돈을 버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거보다 더 적게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먼저 이 시내에서 살지는 못하고 시 외곽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지역에 나가게 되면 시내에서 보통 한 90m 정도 되는 아파트가 뭐 한 달에 한 4천, 5천 헤알에 임대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 4천, 5천 헤알이라는 것은 임대료와 또 세금과 모든 수수료가 다 붙은 것입니다. 그 시 외곽 지역으로 가게 되면 1,000 헤알 정도, 1,200 헤알 정도, 아니면 1,500 헤알 정도면은 봐도 얻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어려운 경우 여러 사람들이 집을 빌려서 같이 살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뭐 아들 이런 식으로 모두 모여서 그냥 대충 집을 지어서 이 지붕 어지고 또 2층, 3층 올려서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그런 집을 몇 개 만들어서 한 달에 뭐 몇백 헤아씩 또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또 모아서 또 다른 또 사업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저소득층은 또 그 이외에 월세도 그렇지만은 의료보험은 당연히 없고요. 또 자동차를 구할 수도 없고, 구하도 한 20년, 30년 된 차, 아니면 또 자기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가장 저가적인 그냥 싼 제품만 찾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들의 차이는 중상층과 저소득층의 큰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건요, 바로 맥도날드라고 봅니다. 그냥 중상층 사람은 돌아다니다가 입맛에 또는 바빠서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맥도날드 하나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소득층은 맥도날드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가서 먹을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극적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중상층이 어느 때는 5만 헤를 버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10,000헤를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저소득층은 1,000헤알에서 3,000헤알 정도 이상의 정도를 버는 사람이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차가 많지만 제가 이렇게 극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중상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 격차가 매년 높아지고 또 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현실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한인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인은 바로 그 중상층에 소속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바로 자영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매출을 올리면서 거기서 비용을 제하고 나면 순수 이익금이 나와서 그거로 먹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니면은 직장을 얻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 헤알이나 뭐 8,000헤알, 5,000헤알 등 그걸 모아서 가족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식당이나 옷가게나 여러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일하러 오는 직원들의 월급이 제가 말씀드리는 최저임금 1,100헤알이 아니라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지만 1,500헤알, 1,600헤알, 2,000헤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제가 1,500헤알만 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뭐 점심값, 교통비, 또 각종 세금을 더하게 되면은 거기에 딱 2배 정도 되는 비용을 제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500헤알짜리 직원을 하나 월급을 채용을 한다면은 제 주머니에서는 3,000헤알 정도가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벌어들이는 돈과 직원의 월급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혜택을 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복잡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삶의 스타일이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인이 브라질 직원을 채용해 일하다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이 직원에게 2,000헤알, 1,500헤알, 2,000헤알 좀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싶어도 뭐 카테고리가 있으니, 또 그 카테고리 넘어서 많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늘기 때문에 시중에 맞춰서 대충 주는데, 그들이 어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압니다. 출근 시간에 보통 뭐 2시간, 2시간만 걸리고, 또 퇴근 시간도 그만큼 걸리고, 또 그곳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곳이 좁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몰려 산다라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을 수도 없고 해 먹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준다 라는 식으로 해서 가지고 입던 옷이라든가 또 집에 있던 거라든가 안 쓰는 것을 나눠준다라고 해서 잘 좋아하는데요. 반대로 브라질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냥 무덤덤히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서 누가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보다 쓰던 것을 내가 같이 물려받아 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우리 집에 불러서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이렇게 많이 나눠줬으니 나를 많이 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직원이 나가서 이제 소송을 걸게 되면 배신감을 들게 되죠. 예전에는 직원들도 막 두들겨 팬 사람도 있었고요. 판사 앞에 가가지고 저 직원이 나쁜 놈이다,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라고 해서 뭐 큰 소리 치다가 또 큰 코 다친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한국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 그 정을 위주로 하여 내가 너한테 다 잘해줬다 하지만, 브라질 사람들을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냥 돈입니다. 돈. 누구나 좋아하는, 그냥 시간 내에 퇴근하고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주고, 아니면 필요하면 월급을 더 많이 올려주지,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사준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잡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월급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2만 헤아리라는 돈을 아내와 남편이 그냥 벌고 있었다고 하면은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지금 5,000불 되는 건데, 그냥 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 달러만 기준만 해도 그냥 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돈에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는 의료보험비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의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임대료 아니면 자동차 할부금 이런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직원의 월급이 몇 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격차가 크다 보니 괴리감도 많고, 그냥 그들은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고, 또 그냥 저들을 손가락질하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늦고 능력 없는 놈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큰 집과 맛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기본 욕구가 있는데 그게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에 불만을 느끼고 이것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항상 양쪽에 대해서 불만의 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개혁하여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브라질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또 브라질 문화에 대한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